안녕하십니까. 스토건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으로 얼굴이 익숙한 배우죠. 영국의 앨런 링먼, 간밤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악성 종양인데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한 암센터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과 인터뷰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암덩어리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전국 6곳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인데요. 수도권은 과천 주암, 의왕 초평, 인천 계양 남동 연수 이렇게 5곳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12,000가구를 공급하고요. 그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주디 콜린스의 좀 평화로운 목소리로 함께 시작해보시죠. Both Sides Now.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국민을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립암센터 사실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궁금해하실 법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최우수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들의 암 발생률을 줄이고 또 암 치료 성적을 올려서 암 생존율을 올리고 또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립암센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담당하는 부속병원과 함께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소, 그리고 암관리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를 갖고 있는 이렇게 4개의 중요한 하부 조직을 갖고 있는 큰 기관이고요. 감사하게도 2년 연속으로 전국 176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국립암센터가 2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저도 이거 생각합니다. 한번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특히 암에 좀 특화된 병원이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구소이자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병실은 몇 병동이나 됩니까? 네. 저희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만을 주로 진료하고 있고 567병상 큰 상당히 많은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그 국가암 등록 통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암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국립암센터에는 중앙암등록본부를 가지고 있고 중앙암등록본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암 발생 현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드렸는데요. 약 20년 전과 비교하여 많은 암들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우선 전립선암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의 흔한 위암도 한 30% 정도 생존율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도 비호지킨시 림프종, 대장암, 간암과 같은 암종들도 5년 생존율이 약 20% 증가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암은 훨씬 더 생존율이 올라간 즉 3명 중에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예. 그리고 2명 중 1명 이상이 10년 이상 생존하는 그런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뭡니까?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나 수준이 올라간 것이 또 분명히 암 생존이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의료 수준의 향상이 크게 있었고 또한 더불어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훨씬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조기 암들이 암이 늦게 지연되어서 발견된 경우보다 완치율이 오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증가되고 있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인 것도 전체 암 생존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직접 수술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원장이지만 또 동시에 임상의사로서 주로 전립선암 환자 중심으로 환자 보고 또 수술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센터의 원장이자 또 의사로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빠른 간암, 진행 속도가 빠른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고위험군의 국가 암 검진 주기를 단축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암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 관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고위험군, 즉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리면 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간 경병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간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고위험군인데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조기에 간암을 찾아내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렇게 금년부터는 이제 검진 주기가 짧아집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검진인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이고 간암의 고위험군인 경우. 그리고 40세 이상인 경우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자궁암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30세 이후에 자궁암 검진을 시행했지만 2016년도 금년부터는 만 20세 이후인 분들을 포함해서 그 검진 대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고위험군의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암의 생존율은 좀 점차 높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병률은 어떨까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실제로 최근까지 암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가 약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말 기준으로
22만 5천 명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네요. 한 10몇 년간에 2배 이상 증가되었으니까 굉장히 급격히 증가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 2013년도 2년의 연속 예. 연령 표준화 발생률, 즉 우리나라 인구를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구조에 맞춰서 예. 연령 표준화하여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예.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그 발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체 암 발생자의 숫자는 2013년도가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급격히 암이 증가되는 추세는 일단 잡힌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 오늘 국립암센터의 이강현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중에 이 암 환자가 있는 분들 방송 듣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궁금했던 점들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을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경우 암 발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30-40% 정도의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희 국립암센터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정한 그 암 예방 국민 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 그다음에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안 먹는 것, 그다음에 절주하는 것, 적절히 운동해주고 건강 체중 유지해주고 특히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서 간암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작업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유의하는 것.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에 암을 찾기 위한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 이 10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뭐 담배 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713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췌장암 3기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집안 네.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계속 모시지 못하고 일단 퇴원했습니다. 걱정이 좀 많은데요. 집에서도 잘 관리하면 완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관련 의료진과 상의하여 퇴원을 하신 경우면 예. 뭐 퇴원하셨다는 것만으로 예후가 불량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완치율의 향상이 가장 없는 암입니다.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췌장암의 생존율은 아직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모든 병기를 합쳐서 따라서 췌장암은 여전히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필요한 조처를 철저히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31번님. 저는 38살 남자입니다. 7년 전부터 위염에서 위궤양을 앓다가 만성 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위염, 만성 위염이 좀 위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지요? 이것도 좀 여쭤봐셨거든요. 네, 만성 위염 중에서도 특히 만성 위축성 위염의 예. 경우는 실제 그 중에 일부가 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군요. 그 만성 위염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그 암도 뭐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네. 암은 이제 일반적으로 1기나 2기 암의 경우는 예. 뭐 암종별로 그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대개 그 원발 장기에 이제 예.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1, 2기가 거기에 해당되고. 뭐 특히 전립선암의 경우도 이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3기는 일반적으로
그 원발 병소에서 자란 암이 그 주변부로 조금 전이가 진행돼 된 거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 원발 병소 바깥으로 조금 자라서 나가 있는 것을 확장돼 있다. 되게 그런 침륜돼 있고 이런 예. 경우를 되게 3기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장기에 암이 퍼져 있는 전이 예. 전이암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4기로 사기. 분류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예. 개별 암종마다 분류 방식은 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암이 발병했는데 이게 뇌로전이 됐다. 이런 그런 경우가 경우는 이제 사기가 4기에 되겠죠. 해당된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네. 되겠네요. 1013번님, 고3 엄마입니다. 저희 딸 이번에 대학 가기 전에 자궁경부암 백신 맞히려고 하는데요. 주변 엄마들이 안 맞춰도 된다. 어릴 때 맞는 게 오히려 좀 나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의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바이러스 백신 예. 발명됨에 따라서 이제 향후 자궁경부암은 급격히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받는 게 좀 괜찮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성생활이 하기 전에 맞아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맞는 것은 지금 그 나이에 맞는 것은 전혀 문제될 거는 없고요. 단 이제 이런 백신들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서 뭐 일부에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예.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궁경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위해성보다는 그 예방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 암에 걸렸을 때 왜 각종 가족들이 암에 좋다는 음식, 지인들도 그렇고 막 보내주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게 이 암에 좋고 나쁜 건지가 이게 좀 공식적으로 좀 공신력 있게 분류된 게 체계가 없어서 결국은 환자들 커뮤니티나 그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걸 좀 표준적으로 좀 개발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나 관리가 필요한데 뭐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식약처에서도 또 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식약처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할 수 있다. 좀 암센터 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예. 여러 가지 재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암은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그 믿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치료법 있잖아요. 수술도 그렇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좀 종류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공인된 치료법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두교수에서 미국이 앞으로 정밀의학 위주의 진료로 나가서 금년도에 또 추가 말씀하신 것을 봤더니 예. 이제 미국은 암이 건치가 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암은 현존하는 가장 우리 건강에 위험한 적이고 또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제일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더 좋은 치료 방법이 개발돼야 되고 더 연구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국립암센터 연구소 또 주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식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예방하고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결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과 검론을 포함한 그리고 앞으로 의료는 이런 개개인의 유전자적 특성, 그다음에 예. 생활 습관, 예. 여러 가지 치료 회원 병력, 그분이 위치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까지를 다 예. 감안한 개별 맞춤 정밀 의료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요. 이와 같은 치료가 향후 더 좋은 암 치료 성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도 올해 좀 그런 점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밀 의료에 대해서 국가 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정밀 의료 관련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단을 구성해서 예. 적극적으로 시행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뭐 유명한 암으로 전문적인 그런 사설 병원들도 있지만 이 국립암센터도 정말 공신력이 있고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이 믿고 또 찾을 수 있는 국립암센터 앞으로도 특히 올해 더욱 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 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아이파크는 조경 따라 흐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의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이분이 인천시의 행정을 전해줍니다.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저희가 그 국립암센터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금연이라고 하셨어요. 네. 인천도 금연 관련해서 좀 로드맵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구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금연 전문 상담사가 늘 상주하고요. 니코틴 의존도 평가 같은 건강 체크와 금연 후에 최대 6개월간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특히 국가지정 금연 지원센터의 인하대병원에서는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 치료형 캠프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의 진료와 또 생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금연 캠프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또 인천시에 등록된 900여 개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금연이 어렵잖아요. 네. 이거 좀 성공하기 위해서 지름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몸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끊지 말고 또 단번에 끊어야 하고요. 담배로부터 멀어지는 주변 환경을 만들고 흡연 욕구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 금년 성공을 돕고 또 응원해줄 든든한 지원군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는 그 담배연기 없는 금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석철 방송팀장께서는 흡연하십니까?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끊으신 겁니까? 원래 안 피우십니까? 원래 안 피웠습니다. 아, 그랬군요. 모범적입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인천시가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광역시 중에 1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 평가 결과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그 2007년 평가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성과금 1억 5천만 원도 확보하게 됐는데요. 뭐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높이 받은 건가요? 네, 대중교통 그 시책 평가는 그 총 4개 부문에서 16개 직표와 그 56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 평가와 또 현지 실사,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서 2년마다 그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시민 만족도와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그 대중교통 투자 확대 등 그 대중교통 이용자 부문과 대중교통 행정, 정책 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 우리 시는 그 버스 정보 시스템 확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그리고 수인선 1단계 건설, 청라와 그 강서 간의 BRT 구축 등 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네. 올해도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또 수인선 복선 전철인 인천 구간,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 등 그 3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이와 연계한 그 버스 노선 체계도 개편으로 누구에게나 그 편리하고 안전한 그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BRT라 하면은 그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 뭐 대중교통 투자도 많이 확대를 했고 정책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 고무적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인천시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또 다시 찾고 싶은 골목길을 조성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우리 시는 그 2014년부터 원도심과 또 신도시가 조화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구간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중구와 동구를 선정해서 주민 디자인 아카데미와 마을 이름 만들기, 신포시장 골목 디자인, 그리고 송림육동 공가와 폐가 잠금장치 개발, 블랙박스형 그 CCTV 설치 등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그 스토리가 있는 골목 만들기라는 주제로 남구의 호미마을과 남동구 마니골, 강화군의 그 대룡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그 전문가들이 함께 마을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디자인과 또 설계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번에 그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상징나무, 전통시장 등 그 다양한 특색을 지닌 곳으로 지역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천만의 그 고유 가치와 문화유산이 스며 있는 그 골목길로 주민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시는 이렇게 해서 그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골목길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그 가치를 재창조하고 또 힘을 보태게 되면 물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들이 숨어 있을지 직접 가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하면은 또 이 스토리가 또 엄청나네요.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인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 작년에 흥행을 했죠.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파독 광부가 나오는데 그 파독 노동자들 중에서 조선 기술자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 1970년대 우리 경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줬던 그 파독 노동자가 광부와 그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자도 있었다는 그 사실이 최근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그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제독 그 조선 기술자 협회로부터 1970년대 독일의 그 조선소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공구와 작업복, 안전모 등 그 총 297점의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 조선 산업이 당당히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그 파독 조선 기술자들의 그 숨은 헌신과 노력이 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그 대부분 3년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귀국해서
국내에서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선진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몇 점이나 있나요? 네, 한국인문사박물관에는 그 2013년대 63점, 2015년대 234점 등 그 총 297점을 그 파독 조선 기술자 관련 자료를 지정받았고요. 예. 앞으로 그 이들 유물을 연구하고 또 향후에는 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라디오 헤드의 No Surprise 준비했습니다. 듣고 가시죠.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네, 짜오. 네. 하오하오. 좋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딱 보름이 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좀 그 1월 1일, 그 보신각 타종 행사도 하고, 네. 또 뭔가 그 설레는 마음을 품었던 그때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작심 3개월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연초에는 좀 실천율이 높은 편이에요. 정병진 아나운서 계획 같은 것들? 네네, 맞아요. 정병진 아나운서 요새 운동 계속 네, 하고 다이어트를 계시죠?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살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순간 또 확 빠질 겁니다. 네. 일정 수준 가니까 네. 이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어떤 날씬했던 그때 그 몸매가 저는 그리워요. 네, 그리운데 이 그립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그립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怀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怀念 할 때 怀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음이고요. 네. 念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이에요. 怀念. 그렇죠. 지나간 시절, 내가 날씬했던 그 시절이 그리울 때 怀念 쓸 수 있습니다. 怀念. 그렇죠.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는 날씬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통통했어가지고 별로 그래요? 안 반대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지나간 시절 사건이라 한다면 네.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할 땐 또 다른가요? 네,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네. 想念. 想念. 한 번 더 想念. 뭔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想念. 네. 네. 여기서 想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 사람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想念. 네. 想念. 네. 그리고 지나간 시절, 사건 이런 것들을 그리워할 때는 怀念. 怀念. 한 번 더 怀念. 怀念.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네.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想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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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 사건을 그리워할 때는 怀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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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그립다 통해서 배워봤네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샵 0945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통통 메시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자,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자,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열려있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역으로 유명한 배우 앨런 링먼의 비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해리포터 마법 주문 중에 레라시오 이런 마법이 있습니다. 불을 뿜다, 결속을 풀다 이런 마법입니다. 오늘 불금 보내시고요. 한 주간 매여있던 모든 결속을 풀고 푹 쉬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레라시오. 자, 끝곡은 이기팝과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함께 부른
I'll be seeing you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